김정은과 김여정의 남매 정치, 통일부를 출입하는 강은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김정은과 김여정이 나란히 조선중앙TV에 등장한 저 장면,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인데요.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따라 나선 김여정의 모습입니다. 이 화단을요, 폴짝폴짝 뛰어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권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3년 정도 후인 2015년 3월, 김여정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수첩을 들고 김정은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조금씩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요, 이 김여정이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섭니다. 이 주석단의 김정은과 나란히 앉는데요. 이때부터 남매 정치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 둘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 4장의 사진을 보면 점점 김정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김정은과 나란히 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과거 황병서를 비교할 수 네. 있는데요. 황병서는 김정은보다 조금 앞서 걸으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네. 당시 2인자로 불리던 황병서조차도 결코 김정은과는 나란히 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요, 김정은에게 말을 걸 땐 무릎을 꿇어가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다릅니다. 김정은의 친혈육이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백두혈통인 겁니다. 특히 이번 모습은 조선중앙TV를 타고 북한 전역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유일무이한 실세라는 것을 저 화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여동생 김경희와 남매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경희하고 김여정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김경희는요, 42살이 돼서야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84살이 되고 나서야 정치국 위원회 이름을 올립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김정희를 보좌한 건데요. 김여정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핵을 사실상 완성했고 이제 자신이 모든 권력을 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여동생까지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준 겁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이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김정은이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혈육을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30살의 김여정. 말씀대로라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여정 앞으로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요,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거고요. 또 김씨 일가의 4대 세습 준비에도 김여정이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남매 정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매 정치, 김정일 집권 때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남매 정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매 정치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는 당 부부장과 정치국 위원을 지내는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이후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인 김여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에 오른 뒤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건 김정은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같은 거죠.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결정이 많이 나오게 되죠.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매 정치가 더욱더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의 최고의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김정은과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는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인데요. 그동안 김정은의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는 권력 서열의 2인자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벤츠 리무진 차량에서 내립니다. 노동당 최하부 조직의 책임자인 세포위원장들을 위한 축하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김정은과 단 둘이 걷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은 행사장 안에서도 최룡해 등과 함께 주석단 맨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 일꾼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김여정은 앞서 열린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처음으로 주석단 맨 앞줄에 자리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11명의 자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력 서열 10위권 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엔 아예 단둘이 나란히 걸으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조차 뒤에서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있던 장면과도 비교됩니다. 결국 믿을 것은 해련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식 공포 정치가 강화되는 만큼 김여정이 권력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독일 도피를 도운 최측근 데이비드 윤의 현지은행 계좌를 동결해달라고 독일 사법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 윤의 돈줄을 차단해 국내 송환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신아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독일로 출국했고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 도와준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관리사하고요. 장남수, 대리, 윤영식, 데이비드 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일에 남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윤의 계좌를 동결해달라고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이름을 팔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을 통해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데이비드 윤의 돈줄을 차단해 국내 송환을 서두르기로 한 겁니다. 데이비드 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요. 검찰 관계자는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 도피 자금 추적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도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비드 윤의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최순실의 재산도 밝힐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올해 초 데이비드 윤을 단독으로 만났던 동정민 파리 특파원이 그 흔적을 짚어봤습니다. 데이비드 윤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소개로 한국에서 선임이 왔다. 인사라도 한번 해라. 그렇게 하면서. 최 씨가 독일에 올 때마다 가이드 역할을 하던 데이비드 윤은 2003년 동업도 합니다. 데이비드 윤은 독일 괴테 거리에서 이탈리아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법인의 공동대표가 최순실 씨였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 법인세도 없고 한국에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죠. 사업은 6개월 만에 접었지만 데이비드 윤은 2013년부터 한국에서 프랑스 가방, 독일 자동차 등을 중개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 윤은 최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 판권 계약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윤은 최 씨의 재산 규모를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적색수배 상태인 데이비드 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최 씨가 독일 등지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고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와 내연녀의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준이 양이 숨질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연녀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겨울용 점퍼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준이 양의 아버지 고모 씨. 아이를 유기한 이유를 묻자 입을 깊게 다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야산에다 묻었습니까? 함께 시신을 유기한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 숨진 준이 양을 매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내연녀인 이모 씨도 임의 동행에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하러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 씨가 준이 양이 숨질 당시 내연녀 이 씨와 함께 있었다고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관여를 안 했다고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 이제 저희 부인을 계속 해봤는데 진술에 의하면은 고준이가 사망할 당시부터 같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학대에 살해한 정황이 있는지 준이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